자, 다시 진행할게요. 30강의 게이트웨이는 어차피 업법할 거고 1, 2, 3번 중에 오답 있어요? 3번. 자, 3번 한 번 있고요. 어휘. 또 딴 분 있어요? 오케이. 순서가 있긴 했지만 굉장히 쉽게 잘 풀어서 봐요. 일단 게이트웨이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도만 할게요. 그래도 시간도 또 많이 지났기 때문에 업법만 봅니다. 1번 뭐예요? 1번 봐봐. Also referred to as undiluted. 끊죠? 여기에 주어 동사 나옵니다. 분사구문이에요. 오케이? 분사구문인데 분사구문의 문장 구조가 아니라 능수동이죠. 능수동. 그러면 근데 니네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관용 표현도 당연히 밑바탕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단어의 의미라든가 관용 표현을 모르면 이걸 잡기 쉽지 않거든. 여기서 내가 이거 좀 보여드릴게요. 아니 어법하다가 이렇게 하는 경우가 별로 없긴 하지만 refer to가 뭐예요? 말하다, 언급하다, 의미하다, 나타내다. 근데 refer to A as B가 나오면 뭔 뜻이에요? A를 B라고 표현하다, 나타내다 가 되는 거죠. 자, 내가 이제 이걸 왜 알려드리냐면 A를 B라고 나타내는 거야. A를 B라고 표현하는 거야. 그러면 뒤를 안 받더라도 그것이 일반적으로 diluted 하는보다는 더 비싸요. 그러면 undiluted, 이게 물을 탄 거거든요. 희석되지 않은이라고 표현되어지는, 그것은 희석되어진 꿀보다 더 일반적으로 비싸다는 거죠. 아, 당연히 꿀에다가 물을 타면 가격이 싸지겠죠. 꿀이 아주 진액이면, 진하면 비싼 거고. 그러니까 된 거죠. 내가 이걸 왜 하냐면 얘가 이 희석되어지지 않은 것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표현되어지는 거죠. 수동이죠. 근데 그 능수동을 판단할 때 refer to A as B라는 표현을 안 들으면 referred to as인데요. 여기에 A가 없죠. 그럼 뭐예요? 목적어가 없다라는 거죠. 목적어 없으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수동이 되는 거죠. 알죠? 목적어 있으면, 아니 만약에 A가 있다면 A를 B라고 표현하겠죠. 그때는 referring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A가 나갔기 때문에, 얘가 나와서 수동태가 됐기 때문에 referred to as라는 표현되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포인트는 능수동인데 이런 표현을 머릿속에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referred to, refer to A as B, A를 B라고 표현하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2번을 갖다가 이제 게이트웨이를 잘 푼 이유가 있겠네요. 위치가 나왔죠? 완전 불안정입니다. 근데 그걸 쓸 필요도 없을 정도로 빠르게 볼 수 있는 게, 자, 칠판을 볼까요? 꿀은 꿀인데 다양한 원천으로부터의 꿀이 뭐예요? blended together, 함께 뭐예요? 섞여져요. 대시가 나왔기 때문에 무시해버리면 뭐예요? 수동태죠. 수동태가 뭐라고요? 완전한 문장이기 때문에 in이나 where가 되겠습니다. 여기 가는 거지. 이제 2번을 잡아놓은 거야.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안 보는 건 좀 마음이 쫄리니까 3번부터 쉽게 보는 거죠. 여기 보시면 앞에 문장인데 안 보겠어요. 특히 뭐 때문에 몇몇 소비자들이 더 진한 꿀을 갖다가 너무 강력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3번 뭐예요? 문장 구조예요. 쓰기 보기 쉽다는데, 그러니까 some consumers가 주어고요, find가 동사고요, darker honeys가 목적어고요. 이 자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목적격 보어 자리에 형용사 보어가 되는 거죠. strongly가 아니라 strong이라는 또 형용사 보어. 아까 accurate 나왔었던 be accurate, 비동사 뒤에 보어 나오는 것처럼 오형식에서의 보어.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여겨요. 진한 꿀이 너무 세다라고 여기는 거지. 보어 자리니까 strong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4번은 수일치네요. 앞에 who가 주관되고요, 뒤에가 동사니까 선행사가 producers and retailers겠죠. 그러니까 복수 선행사이기 때문에 feel이 맞는 거죠. 수일치 중에서도 주어 동사, 물론 주관대이긴 하지만 주어 동사의 쉬운 수동태가 쉬운 수일치가 될 거예요. 5번도 수일치네요. 근데 이게 조금 더 어려운 거죠. 하지만 우리는 이미 답을 갖다가 2번에서 골랐기 때문에 단수, 대명사, 지칭에서의, 그러면 일단 내용 확인해야 되니까 클로버라는 게 그 식물 네잎클로버인데 거기서도 꿀이 나오나 봐요. 그래서 클로버라는 건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꿀인데요. 그리고 그것의 온화한 맛, 세지 않나 봐요.
그 다음에 그 맛이, 플레이버와 맛과 흥미가, 흥취가 이런 것들이 미국인에게 익숙하다. 무엇의 맛일까요? 클로버의 맛이 되겠어요. 근데 이것도 맞는 거죠. 오케이? 이렇게 쉽게 풀 수 있는 뭐 조금은 그래도 이렇게 다양하게 나왔죠. 수일치가 2개 나오긴 했지만 이런 쪽이 되겠습니다. 아까 차례가 얘기한 대로 어법 유형별의 해설이 없고 해석만 있다 보니까 이게 왜 틀린지를 갖다가 내가 좀 시간을 뭐 이 정도 하면 우리가 또 이제 오늘 거의 30강이 끝나가고 30강 사람 끝날 수 있겠는데? 하나만 더 하면 되는 거지. 1번 안 해도 되고 아까 3번이라고 그랬죠? 3번만 보고요. 아, 좀 아깝긴 한다. 순서, 그러니까 1번을 다 맞았다는 건 쉽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잘 풀었어요. 그게 되게 쉬워요. 되게 쉬우니까. 그러니까 잘 풀었겠지. 이거 그냥 방법만 알려줄까? 이거 어떻게 했어요? 나는 내가 이 방법을 좀 알려주면 좋겠다 해갖고 하려고 했었는데 A랑 B 중에서 A, B가 나오더라고. 오케이? A, B가 나오면 끝나죠. 그렇죠? A, B, C 자체는 보기에 존재도 안 하니까 선생님 뭐 했어요? C, A, B 이거 끝나는 거죠. A, B 읽었더니 A 다음에 B가 나오더라고요. 그냥 그것만 보면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여기만 보여줄게요. 여기만 다 나왔지만 이거 아마 여러도 맞았을 거예요. 그렇지? 되게 쉽게 나왔어요. 예를 들어 우리 몸은 아연이라는 물질을 필요로 해요. 근데 이 수백 가지의 화학적 반응 때문에 이걸 필요로 하는 거야. 뭘 포함해서 이러한 화학적 반응이 정상적 성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성장이라든가 그다음 발달이라든가 아니면 면역 기능을 통해서. 근데 필요하죠? 근데 그러나 너무 많은 아연이 들어가면 좋아요, 나빠요? 나쁘다는 거지. 아연이 필요한데 봐봐. 괜히 건드렸다가 또 얘기가 길어지면 안 되긴 하는데 쉽게 되니까요. 우리의 몸이 아연이 필요해요. 그러면 아연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야. 그러나 너무 아연이 많게 되면 이건 결핍증을 초래한다는 거야.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나쁜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아연 예를 들어 나왔고 좋은 거, 나쁜 거 나왔으니까 A, B로 잡혀되니까요. 그러면 C를 안 읽어봐도 되니까 물론 이렇게 수능에서 안 나오지. 누가 이렇게 문제를 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에서 C가 당연히 이쪽으로 들어가니까 C, A, B가 된다는 거죠. 어떤 식단에서 너무 많은 건 안 좋다라는 글이 없고요. 잘 알아서 풀었을 거라고 믿고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단어도 할 게 없었고요. 그 다음에 2번은 빈칸인데 물론 뭐 이것도 주관식으로 안 풀었겠지만 안 하겠어요. 주관식으로 혹시 풀 사람 있으면 나는 딱 그것만 확인하면 좋은데 안 하죠? 안 하지. 하려도 안 하니까 이제 할 말이 없어. 나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거 정말 주관식으로 하기 딱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서 연습을 안 하면 나도 할 말이 없고 나중에 계속 빈칸을 갖다가 4개를 다 틀려가지고 점수가 계속 거기서 그러니까 이제 못 올라가는 거지. 아래쪽에서 그걸 갖다가 다 맞으면 상관없지만 아래쪽을 다 맞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21번, 24번, 30번, 어렵잖아 41, 2번 그러니까 계속 못 올라가는 거야. 결국에는 마지막에 후회를 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내가 이렇게까지만 얘기를 할 테니까 앞으로도 이제 뒤쪽에서도 빈칸 문제가 있고 우리가 이제 클리닝에서도 빈칸 문제가 있는데 누구라도 한 명이라도 한번 도전을 해서 다 안 하는 분위기면 나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선생님 이거 갖다가 이렇게 했는데 어떤가요? 걔한테만 챙겨주겠어요. 걔한테. 그래서요. 너네가 후회하는 건 다 니네 몫인 거야. 니네 인생인 거고. 나도 하도 얘기하다가 안 먹히면 어쩔 수가 없어. 주관식으로 하기가 너무 딱 좋은 것들인데 물론 이제 그것만 좀 확인하면 좋겠지만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더 얘기는 안 하겠어요. 자, 3번에 이제 어휘입니다. 어휘 볼게요. 자, 과학이 보여준대요. 뭘 보여주냐면 어른들과 비교했을 때 아이들이 타고난 거예요. 자연스럽게 선호하죠. 더 높은 수준의 단 것과 짠 맛을 선호하는 거야. 그리고 쓴 맛은 거부하는 거죠. 어른 그래도 한약 같은 거 잘 먹는데 난 잘 못 먹지만 애들은 쓴 거 너무 싫어해. 단 것, 짠 것만 좋아한다는 거야. 자, 대조관계가 나왔죠. 오케이? 누구와 누구의 대조관계예요? 누구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답은 어른과 아이들의 대조관계예요. 아이들의 경우에는 뭘 선호한다? 단짠 이런 것들을 선호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쓴 거 싫어요. 그러면 결국 이것이 뭘 도와주냐면 설명하는데 왜 애들이 건강하지 않은 식품 선택에 끌리는지를 설명해 준 거야.
근데 우리의 현재의 식품 환경에서 우리 오늘날에 물론 뭐 너무 배경식을 결고 싶으면 그렇지만 달고 짠 거 치킨이라든가 햄버거라든가 피자라든가 둘러게 많잖아. 그런 데서 건강하지 않은 데에 끌리는 이유를 설명하는 거야. 애들은 달고 짠 걸 좋아하니까 몸에 안 좋은 걸 먹는다는 거죠. 아니 달고 짠 게 몸에 안 좋다는 건 선생님 생각이죠. 나와요. 어떤 환경이에요? 높은 소금과 매우 정제되어져 있는 설탕.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설탕도 실제 설탕이 아니라 그냥 뭐라고 그랬냐? 인공 감미료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음식들로 구성되어진 환경. 그러니까 매우 짜, 매우 달아. 근데 그걸 좋아해. 그러니까 건강하지 않아. 그렇죠? 근거는 분명히 있는 상태인 거야. 내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맞죠? 1번. 그 다음에 이런 아이디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연구가 발견했어요. 뭘 발견했냐면 감각적 경험입니다. 당연히 맛과 관련돼 있으니까 감각적 경험이 틀리지는 않을 것 같아. 그렇죠? 그러면 이런 자리가 내가 어휘를 얘기할 때 sensory의 반대말이 뭘까? 감각의 반대말 비감각적 그런 말은 아닌 것 같고요. 감각이라는 건 어찌 보면 신체적인 거야, 감정적인 거야. 그치? 맛을 느끼는 거니까. 그러면 뭔가 감각이라는 건 어떤 정신적인 경험? 이쪽이 아닐까? 근데 괜찮을 것 같아. 근데 그게 어린 나이에 시작되어지는 거야. 그것이 뭐한다? 이런 선호를 갖다가 형성하는 거야. 근데 어떻게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어린 나이의 감각적 경험? 뒤에 예를 봐야겠네요. expecting mothers. 이런 거에 조금 이건 좀 약간 바램이긴 한데 엄마는 엄마인데 어떤 엄마예요? 기대하는 엄마? 그렇죠? 예상하는 엄마? 뭐지? 뭐 말이지? 내가 이따 물어볼게. 이게 핵심은 아니거든? 근데 어떤 식으로 느끼는지 궁금해서 뭐냐면 이 엄마가 뭐 하냐면 식단을 섭취해요. 어떤 식단이에요? 건강한 음식들이 풍부한. 좋은 엄마, 나쁜 엄마? 좋은 엄마야. 그 엄마들이 아이들의 맛의 선호를 갖다가 발전시키는 데 도움을 줘요. 근데 어떤 식으로? 긍정적인 방식으로. 좋은 엄마, 긍정적. 엄마가 스스로 몸에 좋은 음식을 먹으면 애들한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괜찮죠? 근데 뭐 때문에? 이유는 궁금하지도 않지만 이미 답은 풀었기 때문에 3번은 왜냐면 이 맛, 음식은 음식인데 엄마가 먹는 음식이잖아요. 엄마가 먹어. 그게 전달돼요. 트랜스미티드. 근데 뭘 통해서 엠니오틱이라는 게 이게 양수 아래쪽에 나오죠. 난 잘 모르긴 하지만 임신하면 뱃속에 양수 속에서 애가 둥둥 떠다니다가 이제 뭐 양수가 터져가지고 애가 나오잖아요. 그런 다음에 엄마의 모유를 통해서 전달돼요. 엄마가 좋은 걸 먹으면 양수 안에 애가 있으니까 태아. 그 다음에 엄마가 나중에 애가 태어난 다음에 모유수유를 하다 보면 그게 전달되어지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전달되는 거죠. 결국 양수, 그 다음에 모유 이렇게 나오면 expect이라는 게 뭘 기대하는 엄마일까요? 이게 임신하는 pregnant는 아니죠. pregnant 옆에서 적을게요. pregnant 임신한 엄마예요. 임신했으니까 뭘 기대할까요? 몇 달 있으면? 애를 태어나겠죠. 출산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신하는 뜻이에요. 솔직히 expecting이 임신하는 뜻이 있다는 건 너네 꼭 외워둬야 돼. 이거 아니야. 근데 글을 읽다 보면 그런 의미라는 걸 좀 눈치채는 그런 센스도 필요하죠. 그러니까 임신한 엄마가 자기가 먹는 음식이 애한테 전달되잖아. 그 다음에 곧 애가 태어나면 모유 수유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어쩌고저쩌고 하는 걸 갖다가 이제 이런 맛을 더 잘 받아들이게 하죠. 브레스트 프레드니까 모유 수유를 하는 애들. 그죠? 아직까지 답이 안 나왔습니다. unhealthy 괜찮고요. sensory 괜찮아요. 엄마의 미각이 나에게 넘어왔기 때문에 감각적인 경험을 하는 거죠. 내가 좀 잠깐 이제 아까 실수했기 때문에 오답을 괜히 또 미리 성급하게 안 풀려고 좀 노력을 합니다. 근데 이와 반대로 아이는 아이인데 포뮬러가 분유예요. 아까는 모유 수유였고요. 분유를 먹은 아이는 뭘 배워요? 그 분유의 독특한 맛의 개요, 프로파일. 아까도 프로파일 나왔었는데 오늘 한번 볼까? 그거 아마 안 했던 것 같긴 한데 프로파일을 선호하도록 배워요. 그러니까 모유 수유를 한 애들은 엄마가 먹었던 음식에 대해서 적응을 하고요. 분유를 먹는 애들은 분유 맛을 선호하게 되는 거야. 자, 그러다 보니까 may have less difficulty initially. 그러나 분유에서 잘 들어요. 분유에서 발견되어지지 않은 맛을 받아들이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자, 다시 한번 정리가 안 되나요? 모유수유를 하면 엄마가 먹는 음식에 대해서 선호를 받아들이죠. 그렇죠? 그러면 분유수유를 하면 분유수유라고 하나? 분유를 먹으면 분유 맛을 좋아해. 그러면 분유에서 포뮬러가 분유야. 이게 공식이라는 뜻도 있지만 분유에서 발견되어지지 않는 맛을 받아들이는 게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렵겠죠. 그래서 안 먹던 거니까. 감각적 경험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알겠어요? 처음 먹어보는 건 못 먹는다는 거야. 이 뭐야 이게? 이거예요. 레스가 빠져요. 원래 먹던 대로 간다는 거지. 이거 어려운 논리 아니에요 당연히. 먹던 거에 적응하니까 먹던 걸 좋아하는 거지. 4번이 답이고요. 저번에도 체크를 하는 연습을 놔뒀는데 실수 안 하게. 그래서 어떤 거예요? 아니면 과일만 야채만. 그러니까 분유 먹는 애들은 과일, 야채 좋아해, 싫어해? 어려워? 어이씨 저렇게 봐라? 물론 내가 좀 전에 실수를 하긴 했지만 여러분들 지금 정신 출가도 놓치고 있으면 안 돼. 애들은 원래부터 자연스럽게 뭘 좋아한다? 단맛, 짠맛을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애들은 몸에 안 좋은 건강적 선택을 하겠죠. 애들은 치킨 피자 좋아하니까. 그 다음에 근데 연구가 뭘 했어요? 아이 때부터 뭐가 시작되어졌어요? 감각적 경험이 시작되면 이 아이가 나중에 뭘 좋아할지를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요. 형성하기도 하고요. 부정적으로 형성하기도 해요. 오케이? 첫 번째 사례가 긍정적 사례예요? 부정적 사례예요? 어떡하지? 수업을 안 듣고 있구나. 어떡하지? 일을. 내가 이거 조금 신중하게 했는데. 긍정적 사례죠? 아니, 써있는 거 안 보여요? 얘들아, 그건 아니지. 임신한 엄마가 건강한 식품이 풍부한 식단을 섭취해요. 그러면 아이의 미각에 대한 맛에 대한 선호를 갖다가 발전시키죠. 어떤 방식으로? 긍정적인 방식으로. 오케이? 감각적 경험이 긍정적으로 형성한다고요. 근데 그게 뭐 양수거니 모유수이거니 그런 것들을 잘 받아들이니까 이 맛을 자 이와 반대로 어떤 방식? 부정적 방식이 되죠. 그러니까 모유를 먹는 애들, 모유가 먹여진 애들은 분유가 먹여진 애들은 분유의 독특한 맛을 선호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분유에서 발견되어지지 않는 맛을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여요.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more difficult예요, less가 아니라. 그래서 과일맛, 야채 맛을 좋아해요. 너네 분유 중에서 당근맛 분유 아니면은 사과맛 분유 이런 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죠. 분유에는 과일맛, 야채 맛이 안 나는 거야. 알겠어요? 이런 것들을 갖다가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결국 건강한 음식 경험을 어렸을 때 한다는 건 좋은 표현 나오는데요. Go a long way. 진짜 뭔가 안 먹히는 느낌인데 이 수업이. 먼 길을 간다는 거야. 뭘 향해서? 한 사람의 인생 전체의 길이에 걸쳐서 건강한 습관, 건강한 식사를 장려하는 데 도움이 되다. Go a long way가 어디에 도움이 되다. 이 뜻입니다.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왜 그러냐면 건강한 음식 경험을 하니까 건강한 식사에 당연히 도움을 주겠죠. 이게 방해를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오케이, 일단 30번 문제 풀었죠. 오케이, 조금 중간에 집중력이 떨어진 것 같긴 한데 잘 보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내가 지금 해결된 Go a long way 말고 다 단어 좀 정리하고 갈 거야. 30번까지 끝냈으니까 시간은 좀 여유가 있고 나도 좀 마음이 버벅거리긴 하는데 내가 단어 갖다가 하려고 했던 게 없었나?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볼게요. 단어장에 G를 가는데 G를 프로파일. 프로파일을 나왔나요? 오케이. 정신을 좀 못 차리겠네요. 먼저 P를 갈까요? P에 프로파일을 예전에 체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P의 프로파일이
14페이지에 P-18인데 잠깐 안 되나요? 오케이. 안 하진 않았어요. 한 적은 분명히 있는데 내가 또 단어책이나 체크를 안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했는지 안 했는지 헷갈릴 것 같아서 우리는 프로필이라고 읽지만 실제 영어 발음은 프로파일이고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프로파일이라는 게 뭔 뜻이냐면 옆모습이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사람의 앞모습이 아니라 옆모습이에요. 옆모습이라는 건 얘들아 정면과 옆모습 중에 어디가 더 정확하고 명확해요? 사람을 알아본 데 있어서 정면이죠. 옆모습은 대략적인 모습이에요. 어떻게 또렷한 게 아니라 대략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개요, 윤곽이라는 뜻이고요. 여러분들 실제로 쓰는 카카오 프로필 사진 이런 거 있죠? 내 인생을 전부를 다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일부만 대략적으로 보여주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양력, 프로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너네들이 이 뜻을 알아야 되는 게 프로파일이 인지도라고 기출에 나온 적이 있어요. 인지도가 뭐예요? 유명세. 얼만큼 알려져 있는지. 오케이? 다시 한번 정리는 옆모습이니까 대략적이니까 개요와 윤곽이고요. 알려진 거예요. 이렇게 알려진 거. 그래서 인지도라는 뜻. 그리고 이건 전혀 다른 뜻인데 어원은 같지만 프로파일러가 범죄 심리 수사관 뭐 이런 거 있어요. TV 같은 거 보면 이제 범죄자의 심리 같은 거 연구하는 전혀 다른 독해에서는 프로파일러가 그런 단어의 직업으로서 쓸 수 있으니까 그거 챙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G갑니다. 페이지는 14페이지에 내가 이건 조금 더 설명을 해볼게요. 뭐 여기 나와 있는 건 go a long way 때문에 내가 이제 찾아 들어가고자 하는데 나와 있는 순서는 get in the way부터 할게요. get in the way. get in the way가 지금 다 way가 포함되어 있는 쉬운 단어들의 번역 표현인데 이게 약간 좀 와닿지가 않는 게 있어서 get in the way가 뭐냐면 내가 길을 가고 있는데 누군가가 내 길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길 가는데 남이 누군가가 내 길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뭐예요? get in the way가 길 안에 들어가는 게 내가 길을 나아가다가 아니라 방해가 되다 이 뜻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길을 가는데 이 새끼가 내 길 안에 들어왔어요. 막혔네. 방해되다. 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go a long way. 이것도 go a long way가 뭐냐면 지각하면 먼 길을 가는 거잖아요. 내가 A예요. 저쪽에 할머니가 쓰러지셨습니다. 근데 근처가 아니라 멀리 있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가서 도와드려야 돼요. 그래서 얘가 S가 수고하다 또는 할머니에게 도움이 되다. 난 이거 한국말 좀 적어주세요. 뭐뭐에 도움이 되다. 이거 적어줘. 그래서 S가 수고하다 도움이 되다. 좀 스토리를 기억하는 게 조금 나중에 좋아.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냥 보면 그 뜻이 안 떠오르거든. 길 안에 들어가다 앞으로 가는 건가? 뒤로 가는 건가? 방해하다 이거죠. 남의 길에 들어가기 때문에 고엉엉웨이가 멀리 간다는 건 내가 뭔가 수고를 하는 거야. 할머니를 도와드리려고 길을 건넜어요. 그지? 그 다음에 애를 쓰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도움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단어 go out of one's way예요. 원래 나는 일로 가려고 했는데 내 길에서 벗어난 거죠. 그러니까 S다 수고하다가 되는 거죠. 노력을 많이 했다라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give way to라는 표현이 있어요. give way to는 뭐예요? 내가 내 길을 누군가에게 내주는 거예요. 길을 내주다 보니까 결국 양보하다, 굴복하다. 길을 내주니까 양보하다, 굴복하다. 그리고 몸으로 바뀌다는 도대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아까 휘발유 자동차가 전기차에게 길을 내어준다. 뭔 말인지 알겠죠? 과거의 기술이 현대의 기술에게 길을 내주잖아요. 뭐예요? 자동차가 휘발유차에서 뭐로 바뀌었어요? 전기차로 바뀌었다는 거. 얘가 길을 내준다는 게 이렇게 변화하고 약간 이렇게 발전하는 느낌 이런 거기 때문에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거 머릿속에 잘 안 들어와요. 다시 봤을 때 당연히 쉬운 단어인데 뭔 말인지 모르고 넘어가는데 이런 것들이 방해하다, 도움이 되다, 애쓰다, 그 다음에 길을 내어주다, 양보하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까지만 정리를 하면 진도는 다 나간 거니까 오케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금 시기에는 조금 그래서 부문을 갖다가 조금만 진행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그래야 또 단어 테스트 보고 부문 마무리하고 그러다 보면은 좀 문법을 준비를 안 하면 되겠지. 또 문법을 복사하고 해야 되는데 일단 부문을 해봐야 얼마 부문을 치고 나갔잖아. 그리고 내가 아까 약간 좀 짜증이 났어요. 짜증이 났는데 너네 문법 푸는 것도 그렇고 배운 방법을 안 써먹을 거면 학원 뭐하러 다니는 거야? 그런 부분은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 그 다음에 빈칸을 내가 그만큼 내가 설득을 했잖아요. 21번
20, 31, 2, 3, 4. 그 다음에 요약까지. 그 6개의 지문이죠. 6개의 지문이면 15점이에요. 15점을 갖다가 푸는 방법인데 이렇게 그러니까 너네 내가 고3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잖아. 어? 근데 이렇게 주관식 안 하는 애들이 그러니까 너네들이 진짜 너무 안 해. 아니 늘 이러잖아. 다 할 수가 없어요. 주관식 안 되는 게 있어. 그다음에 주관식 해도 답찾기랑 연결이 안 되면 또 선생님 이거 너 말짱 꽝인 것 같은데요. 근데 그런 건 한두 문항이라는 거지. 6개 중에 한두 개 때문에 안 한다는 건 그냥 조금 많이 그러니까 좀 안타깝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바꿔주시기를 좀 바랄게요. 근데 뭐 내가 또 확인하겠다는 거 아니야. 나도 이제 계속 하다가 보면 또 안에서 보면 나도 감정이 좋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좀 알았으면 했으면 좋겠어요. 충분히 좋은 방법이고 이게 나 혼자 하는 거면 나도 얘들한테 안 맞나 바꿀까? 근데 아니에요. 진짜 제발 부탁드리는데 영상 찍고 있어가지고 이런 얘기까지 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 너네 대한민국에서 영어 인강 1타 강사가 누구야? 제일 잘 가르치는 사람이 누구야? 그냥 뭐 들어본 사람 중에서 너네 메가스터디 누군지 알아? 조정식이죠. 그 사람이 1타야? 아니야. 그 사람 솔직히 이거 아니야. 근데 이제 내가 더 얘기를 못 하겠어요. 대성이 있는 사람이 1타야. 이명학이라고 있어요. 이명학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4번 선생님 인간 강사에서 얘기하는 게 좀 이제 조심스러운 면도 있고 내가 누구를 깔 자격도 없고 근데 평가를 할 수 있잖아요. 평가를. 그러니까 뭐 내가 잘났다가 아니라 이 중에서는 얘가 더 나은 것 같아. 그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잖아. 그렇지? 우리가 야구 선수 아니어도 누가 누구보다 잘한다 이런 거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거니까 나보다 그러니까 나보다 다 잘하는 야구 선수지만 오케이? 그 사람도 그렇게 해요. 그 사람도. 오케이? 내가 물론 그 사람이 혼자 하는 거냐? 그것도 아니에요. 많은 사람 중에서 제대로 가르치는 사람들은 빈칸을 다 주관식으로 풀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까지 얘기하는 이유가 뭐야? 부끄럽지만 남의 힘까지 빌어서 얘기하는 이유가 말을 너무 안 들으니까 내 말이 안 먹혀?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것까지 내가 빌려와야 되는 거 아니야. 별로 하고 싶은 말은 아니지만 원하는 말은 아니지만 알겠어요? 그러니까 뭐 결국은 하는 건 여러분들이지만 안 하면 어쩔 수 없어요. 안 하면 어쩔 수 없어요. 자, 우리 오늘 45강부터 진행하는 거죠. 자, 선행사를 보충 설명하는 관계대명사절이 되겠어요. 자, 간단하게 위쪽에다 필기를 하겠습니다. 선행사를 보충 설명하는 관계사절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계속용법이라고 하는데 솔직히 또 약간 우리 근무 시간에 그렇잖아. 쓸데없는 듯한 문법 얘기와 독해에 대한 적용을 얘기하겠습니다. 일단 너희가 이미 배운 계속용법이라는 건 컴마를 찍는다는 거잖아요. 얘가 쓸데가 없습니다. 이제 이건 중학교 때 배웠던 거고. 그러면 이것만 얘기할게. 컴마를 찍을 수 있는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 그 정도는 알아야 돼요. 오케이? 관계대명사가 who, which, that, what이잖아요. 그 중에서 컴마 찍을 수 있는 게 딱 두 개예요. 누구랑 누구랑 컴마 찍을 수 있어요? who랑 which를 컴마를 찍을 수 있어요. 사람의 who와 사물의 which는 컴마 찍고 이건 중학교 때 했잖아요. that과 what은 컴마를 못 찍습니다. 그 다음에 관계부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두 개가 컴마를 찍을 수 있어요. 근데 또 이게 어떻게 두 개냐면 위에 거 두 개예요. 먼저 나오는 거. 사람, 사물이 먼저 나오죠? 그러면 먼저 나오는 건 장소, 시간, 이유, 방법이에요. 장소를 나타내는 관계부사 누구예요? where가 될게요. 시간을 나타내는 관계부사 when이 되겠죠? why랑 how는 컴마를 못 찍어요. 네, 솔직히 나도 인정. 여기까지는 솔직히 독해에서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요즘에 어디 어법 문제에 who나 which 앞에 컴마 있고 대답에 컴마 있으면 안 되고 그딴 문제 쪽으로는 잘 안 나오니까 대답에 컴마가 있어도 가능한 컴마가 나올 거예요. 삽입이라든가 이런 것들, 동격이라든가 그게 나올 거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우리는 이거 다 알게 뭐야? 계속용법은 이 짝으로 해석을 하잖아요. 이게 별거가 아닌 것 같지만 의미가 있습니다. 계속용법은 원래 여기서 끊어주면서 앞에 문장을 다 해석을 하고 그러니까 이 지울 건데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너무 빨라가지고 못 봤어요?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게 아니라 이렇게 해석해야 돼. 순차적으로 앞에 내용이 먼저 나오고 그리고 뒤쪽으로 이어져야지만이 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거예요. 계속용법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 밑줄을 또 치는 더 복잡하니까 이 해석 순서 자, 한 가지 했고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추가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의할 게 있는데요. 이것이 어떻게 해석입니다. 앞에 뭔가 나온 다음에 컴마 위치가 나왔습니다.
앞에 뭐가 나오고 컴마를 찍고 위치가 나왔습니다. 이때 이 관계대명사 위치, 당연히 사람은 아니겠죠. 선행사가. 이 선행사가 뭐일 때를 주의해 되냐면 이 선행사가 앞문장 뭐 이런 거 들어봤죠? 전체 또는 일부 이럴 때가 있어요. 이런 경우를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건 어법으로도 활용이 되는데 앞문장 전체 또는 일부가 선행사일 때는 만약에 이때 위치가 주가 되려면 이 앞에 있는 문장의 전체 또는 일부는 뭐 취급해야 돼요? 단수 취급해야 돼요? 부수 취급해야 돼요? 단수 취급이죠. 이럴 때가 바로 단수 취급도 어법으로는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계승용법은 이렇게 독해에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에 있는 who랑 which가 컴마를 찍고 where랑 when이 컴마를 찍은 건 솔직히 우리에겐 지금은 이제 중요한 문제가 아니지만 해석하는 순서를 일로 가야 된다. 그 다음에 컴마 위치가 앞문장 전체 또는 일부를 가리키는 내용적인 부분과 그랬을 때는 단수 취급한다는 문법적인 부분까지 그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한 분이 없어갖고 개수가 하나가 안 맞긴 하는데 아니야 그래도 너네들끼리 돌아가세요. 내가 하게 되면 하나라도 덜 하게 되니까. 자 1번부터 순서는 저번에 4번부터 했던 것 같으니까 차례부터 한번 이렇게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이가 1번을 소비자들은 지역 농부들에게 농산물을 사는데 그 농부들은 지역 업체에서 농산물을 사. 그치. 일단 찬이가 잘한 건 그러니까 물론 여러분들 다 그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뭐가 잘했냐면 이겁니다. 이거죠. 그러면 소비자들이 지역의 농부들로부터 농산물을 구매하면 그 농부들이 지역 업체들로부터 지역 상점들로부터 농장 용품, 농기구들을 구매하는 거죠. 이렇게 하게 된 이유가 뭐냐? 봐봐요. 여기서도 구매를 하고요. 여기서도 구매를 하죠. 뭐가 먼저예요? 소비자가 농부한테 구매하는 게 먼저예요. 농부가 그 가게에서 구매하는 게 먼저예요. 순서가 어떻게 된다고요? 한 번 더. 소비자가 지역 농부로부터 농산물을 구매하죠. 그러면 그 농부들이 이 지역의 상점들로부터 농기구들을 구매한다고요. 다시 한번 어디가 먼저예요? 여기가 1번이고요. 여기가 2번이죠. 아니 얘들아 내 루드를 갖다 잘 이해해봐. 얘를 이렇게 해석하잖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해석해볼게. 이거 하지마. 그러지마. 이거 잘못된 거야. 이거 하지마. 이거 봐봐요. 소비자들은 지역 상점에서 농기구를 구매하는 지역 농부들에게서 농산물을 구매한다. 이렇게 되면 여기가 먼저예요. 그렇죠? 야 너 그 농기구 어디서 샀어? 동네 산대요? 그래? 그러면 내가 너의 농산물 사줄게. 근데 그게 아니라 소비자가 먼저 농부들한테 구매를 하면 얘가 뭘 받겠어요? 돈을 받겠죠.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서 어디 가요? 가게에 가서 농기구를 구매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농기구를 판 상점 주인이 뭐 하겠어요? 동네에서 또 돈을 쓰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 소비자가 또 돈을 벌어서 또 사겠죠. 그건 뭐예요? 그 지역사회에서 계속 순환이 돌아가죠. 이런 순서로 해석하는 게 훨씬이 아니라 무조건 맞는 거예요. 그래서 꼭 이렇게 가야지 시간의 선후 관계를 알 수 있다는 거야. 물론 너네 시험 볼 때 당연히 이렇게 하지. 시험 볼 때 누가 뒤에서 왔다 갔다 해. 그러니까 앞부터 가잖아. 근데 특히 계속용법은 이 순서로 취해야지 의미가 간다는 거야. 그 다음에 2번을 갖다가 지금 어떻게 하기로 했죠? 정환이로 갈게요. 인생 동안 공개적인 사람들 약 6만 파운드 음식을 먹는데 이것은 코끼리 6마리가 정도. 그렇죠. 이퀴버런트 등가물이다 동등하다. 정환이도 잘했어요. 순서는 이렇게 가는 거고요. 그러면 정환아, 이때 컴마 찍은 위치의 경우에는 뭐가 선행사일까요? 음식. 그렇죠. 음식은 음식인데 나는 음식보다는 6만 파운드를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음식의 6만 파운드라는 게 코끼리 6마리의 무게가 되는 거죠. 오케이? 이런 식으로 선행사를 좀 더 신경 써주면 6만 파운드가 S지만 무게단위이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의 단수 취급이기 때문에 위치 이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3번을 상으로 외로움은 나이가 들면서 삶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외로움이 생기지 않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뒷부분 다시 한번 이거 왜 때문에 하는지 모르겠는데 외로움이라는 건 네가 나이 들면서 인생에서 나타날 수도 있죠. 그리고 그것이 뭐라고요? 뒷부분만 Y부터
찾는 것이 좋은 이유이다. Why? 그것이 바로 우리가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 방법을 찾는 것이 좋은 이유가 된다. 가 되는 거죠. 자, 역시 해석은 이 순서로 한 거 맞겠고요. 그러면은 상호야, 이때 위치의 선행사는 뭐가 되겠어요? 뭐가 이유가 되는 거예요? 외롭지 않아지는 이유를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게 좋은 이유가 뭘까요? 외로움이 나이가 들면서 인생에 생긴다라는 앞문장 전체가 바로 선행사가 되겠어요. 늙으면 외로우니까 외롭지 않으려는 방법을 찾는 게 당연히 좋아지겠죠. 자, 그 다음에 태민이 어때요? 그냥 전문가들은 설명했다. 지역들의 형태는 초기 추적하지. 초기 인펜스는 유아기, 당연히 유아기라는 게 뭐 인생의 초기이긴 하지만 유아기로 추적되어질 수 있다는 거고요. 그러면 그때 어떤 일이 생기죠? 아이들이 가치와 신념 그 태도를 획득하는 거죠. 오케이, 역시 컴마 친구 외우니까 이렇게 가면서 여기 부분에서 조금 실수한 게 있으니까 몇몇 정보들은 친구가 아니라 우정의 형성. 우정이 형성되는 건 우정이 만들어지는 거죠. 우정의 형성이 유아기로 추적되어질 수 있다고 설명하죠. 우정은 어렸을 때 생기는 거예요. 아니 물론 뭐 이제 고등학교 친구, 대학교 친구, 사회 친구도 있겠지만 유딩 때 친구들이 잘 만들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유아기 때 아이들이 가치와 믿음과 태도를 획득하기 때문에 그런 걸 얻기 때문에 그 유아기가 하나의 장소가 되는 거죠. 야, 여러분들 유아기 하게 되면 장소, 시간 중에 뭐에 좀 더 가까운 개념? 시간 아니에요. 이제 사춘기, 유아기, 노년기, 갱년기 이런 거 있잖아요. 하지만 영어의 모든 명사는 외워가 가능합니다. 유아기 때 놀았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약간 공간적 개념으로 이런 거 왜 안 가도 상관없습니다. 별로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유아기 왜 아니고 왜 가도 상관없어요.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다시 5번을 갖다 돌아서 찬이는 어때요? 어떤 불기 또는 유치는 전혀 다른 것을 시도해야 할 때처럼 그쵸? 근데 나쁘진 않았는데 그 말이 그 말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세요. 어떤 유기물이든 조직에 대해서든 이런 때가 와요. 근데 어떤 때냐면 그때는 어떤 일이 생기죠? 완전히 다른 무언가를 시도해야만 하게 된다. 그럴 때에는 이제 이런 때가 시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역시 컴마니까 이런 쪽으로 해석하는 방식으로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6, 7, 8, 9는 답을 먼저 보겠습니다. 6번에는 잠깐만요. 아이 틀린 부분이구나. 다 틀렸으니까 그냥 답을 불필요 없이 그냥 보겠습니다. 세탁기가 발명되어지기 전에 사람들은 그들의 빨랫감을 강둑이라든가 개울가로 가져갔죠. 그러면 강둑과 개울가에서 위치가 당연히 틀렸죠. 뒷문장이 뭐예요? 그들이 돌에다가 암석에다가 그 빨랫감을 때리고 문지르게 된 거죠. 뒷문장 완전 무너져. 뒷문장 완전 하죠. 그러니까 이거 where를 쓰라는 거예요. 약간 이런 식으로 어법 문제식으로 접근할게요. 완전 불완전이니까 틀린 거고. 그 다음에 7번에 카리브해가 강력하게 영향을 받았는데 아프리카의 문화에 영향을 받았죠. 그러나 그 신뢰와 찬사라는 뜻이 찬사, 칭찬, 찬사. 아프리카의 문화에 영향을 받았지만 그 찬사는 그 주변의 국가들에게 주어지고요. 근데 그 주변의 국가들이 뭐했다? 지금 카리브인들이 가지고 있는 풍부한 문화에 기여를 했다. 오? 이런 문제가 나올 거라고는 기대하지 않았지만 컴마 대시 틀렸다는 거죠. 뭐라고 바꿔야 돼요? 위치가 되는 거죠. 계속용법으로 틀린 거죠. 하지만 이제 이런 건 좀 유치하기 때문에 완전 불완전 쪽으로 나오겠죠. 근데 이런 관계 대명사로서 계속용법에 대시를 못 쓰기 때문에 위치를 쓰는 뭐 내가 아까 알려주긴 했지만 요즘에 이런 문제들은 잘 등장하는 게 아니니까. 자, 그 다음에 두 종류의 기본적인 성격이 있어요. 사람들 사이에는. 근데 낙관주의자와 비관주의자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뭘 하냐면 유리잔인데요. 유리잔을 갖다가 절반 가득 차 있는 또는 절반 비어 있는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근데 제각각 이게 되는 거죠. 여기가 틀렸네요. 밑줄이 쳤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얘를 갖다가 who로 바꾸시면 되겠어요. who see를 추가를 하면 되는 거죠. 또는 다르게 바꾼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who see를 관계대명사 파트이긴 하지만 관계대명사를 안 쓰고 얘를 갖다가 seeing 괜찮아요?
오케이? ing로. 그렇죠? 그러니까 유리잔을 갖다가 물컵을 반이 차 있다, 반이 비어 있다 이렇게 말하고는 낙관주의자는 뭐로 볼 거야? 반이 차 있다. 반이나 찼어. 비관주의자는 야 반이나 비어 있어. 이렇게 본다는 거죠. 물론 중요한 단어는 이겁니다. respectively 뭔 뜻이에요? 제각각이라는 뜻이죠. 그죠? respective가 존경의 의미가 아니죠. 각각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이것도 또 우리가 어법에서 많이 보는 유형이니까 새롭게 열린, 그러니까 새롭게 개장한, 개업한 식당에서 네가 뭐 한다? 뷔페 조식을 갖다가 즐길 수가 있어요. Which you can enjoy buffet breakfast 완전 뭐예요? 완전이기 때문에 역수동원에 뭐예요? 아니 근데 또 이렇게 나오면 또 쉬워 보이죠? 그치? 문장 전체에 있을 때는 어디부터 읽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또 한 번에 걸림돌이 되는 건데 이렇게 한 문장이 깔끔하게 있으면 결국 그 식당은 너의 하루를 시작하기에 완벽한 장소이다. 까지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하나 했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단어 시험 본 다음에 나머지 있는 어법 구문 두 개를 갖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47까지 숫자 나왔는데 여기도 또 설명할 건 수 있어서 아마 선생님 이번에 예. 목적어를 쓰는 거예요. 자, 또 이제 정한이가 그러니까 고치는 방법인데 밑줄이 없었나요? 아, 틀린 부분을 찾아 고치는 거구나. 그 다음에 6번에서 그러니까 정한이의 의사는 이거죠. 여기가 관계 대명사를 고정을 하고 뒷문장을 갖다가 뒷문장을 갖다가 불완전하게 만들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지? 근데 이제 너도 이제 한 번 더 생각을 해야지. 아까 내가 태민이한테 얘기했던 건데 지금 완전한 상태에서 불완전한 상태였죠? 그러면 이게 불완전하다는 게 아무데나 불완전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에 있는 선행사가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알겠죠? 그거까지 활용을 해야 돼. 그럼 뭐가 되는 거냐면 그들이 이 사람들이겠죠? 사람들이 때리고 문질러요. 뭘 문질러요? 강둑과 개울을 갖다가 돌에다 버튼 문질러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거기까지가 성립이 돼야지 늦게 허용이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고 관계 부사는 뒷문장이 완전 그건 괜찮아. 근데 관계 대명사면 뒷문장이 불완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거나 불완전해도 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거 대입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주어가 없으니까. 그러면 주체가 누가 돼야 돼? 얘네가 여기 들어가야 돼. 강물이 때리고 문질러야 돼. 돌에다가. 그것도 말이 안 되죠. 사람이 빨랫감을 문지르고 때려야 되는 거죠. 돌에다가. 그러면 얘가 다 뺀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한 번 더 생각을 해야죠. 완전 불완전을 판단한다는 건 들어가야지 되는 겁니다. 이제 좀 이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우리가 문제 풀 때도 집어넣는 방법.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